옛날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힘이 좋고 듬직한 청년 강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여우를 건너려는 사람들을 등에 업어 물살을 헤치고 건네주는 월천꾼이었다. 특히 여름 장마철에는 여울물이 갑자기 불어나기 일쑤였기에 강돌의 도움 없이는 여우를 건너기 힘들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까지 강돌을 신뢰하고 그를 필요로 했다. 강돌은 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지만 사실 그는 속으로 오랫동안 품어온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 바로 마을 양반가의 외동딸 이향을 짝사랑해온 것이다. 이향은 그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상한 기품과 아리따운 외모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미인이었다.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와 단정한 모습은 동네 처녀들과는 전혀 달라 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돌은 이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만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도 마음을 고백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월천꾼으로 사람들을 등에 업고 물살을 헤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향은 그저 그에게 먼 세상처럼 느껴졌고 그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었다. 하지만 이향이 개울을 건너야 하는 날이면 강돌은 그곳에 미리 나가서 기다렸다. 그녀는 고운 잠옷을 여미고 천천히 개울가로 걸어와 그의 등에 올라탔고 그 순간만큼은 그녀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에 강돌의 마음은 마치 하늘을 나는 듯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를 살짝 붙잡기만 해도 심장은 두근거렸다. 고마워요, 강돌씨. 아가씨가 무사히 건너셨으니 그걸로 저는 됐습니다. 강돌은 늘 이렇게 대답하며 속으로는 그녀가 좀 더 자주 개울을 건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강돌은 마을에 들려온 소문을 듣고 한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향의 혼처가 다른 고을에 정해졌다는 소식이었다. 그 상대는 훤칠한 외모에 가문 좋은 양반 도령이라는 말에 강돌은 한동안 정신이 아득했다. 이제 그녀는 먼 곳으로 떠나고 자신은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며칠 후 이향의 혼처가 정해졌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다. 강돌은 오랜만에 마을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가던 무렵 갑자기 누군가 그의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돌은 어둠 속에서 불을 켜고 문을 열었다. 그 문 밖에는 이향이 서 있었다. 평소처럼 고운 옷차림에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정리한 그녀의 모습은 어두운 밤 속에서도 빛나는 듯했다. 강돌은 깜짝 놀라 얼어붙은 채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향이 한밤중에 자신의 오두막을 찾아온다는 건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강돌씨, 미안해요. 제가 이런 밤에 찾아오다니. 강돌은 늘 이렇게 대답하며 속으로는 그녀가 좀 더 자주 개울을 건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강돌은 마을에 들려온 소문을 듣고 한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향의 혼처가 다른 고을에 정해졌다는 소식이었다. 그 상대는 훤칠한 외모에 가문 좋은 양반 도령이라는 말에 강돌은 한동안 정신이 아득했다. 이제 그녀는 먼 곳으로 떠나고 자신은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며칠 후 이향의 혼처가 정해졌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다. 강돌은 오랜만에 마을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가던 무렵 갑자기 누군가 그의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돌은 어둠 속에서 불을 켜고 문을 열었다. 그 문 밖에는 이향이 서 있었다. 평소처럼 고운 옷차림에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정리한 그녀의 모습은
어두운 밤 속에서도 빛나는 듯했다. 강돌은 깜짝 놀라 얼어붙은 채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향이 한밤중에 자신의 오두막을 찾아온다는 건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강돌 씨, 저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줄 수 있나요? 강돌은 한순간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다. 이향이 그에게 도망치자고 부탁하다니 그의 상상 속에서도 한 번도 떠올려 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아가씨, 그게 무슨...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향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혼처입니다. 나이도 많고 마음씨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와 결혼해서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저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주세요. 강돌은 그제야 그녀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토록 도도하고 단단해 보이던 이향의 눈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가슴은 크게 뛰기 시작했다. 이향이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가슴 속 깊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녀가 자신에게 도망치자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부탁은 곧 커다란 위험을 의미했다. 이향은 양반 가문의 딸이고 그녀의 혼인은 엄연히 마을과 가문의 체면이 걸린 일이다. 그녀를 데리고 도망친다면 자신뿐 아니라 그녀까지도 큰 화를 입을 수 있었다. 아가씨, 그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아가씨의 약혼자가... 강돌은 조심스럽게 만류하려 했으나 이향은 그를 애원하듯 바라보며 그의 말을 막았다. 강돌 씨, 저는 제 삶을 제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제가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사느니 차라리 당신과 함께 도망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강돌은 그녀의 간절한 표정에 마음이 약해졌다. 평생을 품어온 사랑이었다. 언제나 먼 곳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자신과 함께하자고 청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충고하는 이성과 그녀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감정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이향이 원하는 대로 그녀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겠다고. 그들은 깊은 밤중에 몰래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 약속을 잡았다. 강돌은 미리 개울가 근처로 나가 물살이 약해지는 시점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 일이 순조롭게 끝날 리가 없다는 예감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떠올랐다. 한밤중 약속한 시간에 이향이 짐을 챙겨 몰래 개울가로 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떨림과 긴장감이 엿보였지만 결심을 다진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강돌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가씨, 제 등에 올라타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이향은 조심스레 그의 등에 올라탔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를 꽉 붙잡았고 강돌은 다짐하듯 입을 굳게 다물고 발을 내디뎠다. 그는 물살을 헤치며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런데 그들이 개울 중간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서라! 내 약혼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것이냐? 강돌은 놀라 몸을 돌렸다. 개울 맞은편에는 이향의 약혼자인 양반 도령이 군사들과 함께 서 있었다. 도령의 눈빛은 살기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강돌은 등에 업힌 이향을 꽉 붙잡고 이를 악물었다. 그녀를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으니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저 멀리에서 횃불이 흔들리며 다가오고 이향의 약혼자인 도령과 군사들이 여울가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다.
도령은 여울 맞은편에 서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도령의 목소리는 여울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고 군사들은 도령의 손짓에 따라 여울을 가로질러 건너기 시작했다. 강돌은 상황이 더욱 위태로워졌음을 직감하며 온 힘을 다해 이향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나지막이 이향에게 속삭였다. 아가씨, 제가 무사히 데려다 드릴 테니 제 등에 꽉 붙어 계십시오. 하지만 이향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도령이 여울로 뛰어들며 소리쳤다. 내 약혼자를 감히 데려가겠다고? 내 따위가! 도령은 물살을 거슬러 돌진해와 강돌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두 남자는 여울 속에서 거친 몸싸움을 시작했고 물살은 이 둘을 마치 한순간에 휘몰아쳐 사라지려는 듯 요동쳤다. 강돌은 이를 악물고 도령의 손을 밀쳐내려 했지만 도령은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다. 감히 내가 양반 가문 여인에게 눈을 돌려! 어디서 감히! 도령은 굳은 얼굴로 강돌을 물속으로 끌어내리려 했다. 강돌은 이를 악물고 등을 굽혀 이향을 보호하려 했지만 도령은 그의 목을 붙잡고 강하게 밀어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밀치며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고 여울의 거센 물살은 그들을 가차없이 휘몰아쳤다. 강돌은 물에 휩쓸리면서도 이향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몸을 돌려 그의 손을 밀쳐냈다. 아가씨가 저와 함께 떠나길 바라셨습니다. 그 뜻을 지켜드리는 게 제 임무입니다. 그러나 도령은 그 말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의 목을 붙잡아 깊숙이 물속으로 밀어내려 했다. 강돌은 숨이 막히는 중에도 이향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다. 도령의 손길이 갈수록 거칠어져 강돌은 물살을 헤치며 싸워야 했다. 물살 속에서 이들의 몸싸움은 더욱 격렬해졌고 그들의 발 아래에서 차가운 물살이 휘몰아쳐 두 남자의 발목을 흔들며 그들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마침내 도령이 물살에 휩쓸려 아래로 떠내려가며 멀어졌다. 강돌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가다듬었고 등에 업힌 이향을 다시 한번 단단히 붙잡았다. 도령이 물살에 휩쓸려 강 아래로 사라진 뒤 강돌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이향을 데리고 여울을 빠르게 건넜다. 드디어 물가에 다다르자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긴장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강돌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구해냈다는 사실에 벅찬 마음이 가슴을 꽉 채웠지만 이향의 표정은 차갑고도 어딘가 결연해 보였다. 이향은 잠시 침묵하더니 강돌을 향해 차분하게 말을 건넸다. 고마워요, 강돌씨. 당신 덕분에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어요. 아가씨가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제가 어디든 함께 할 테니 아가씨가 가고 싶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이향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그녀는 서늘한 목소리로 답했다. 강돌씨, 내가 원한 것은 자유였어요. 당신이 아니에요. 강돌은 그녀의 말에 순간 멍해졌다. 애써 그녀를 지켜내려 싸웠던 것, 물살을 헤치며 그녀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 잘못 말한 게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향의 표정은 단호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강돌씨, 당신은 제게 고마운 분이지만 나의 미래까지 함께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더 이상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이내 뒤돌아서서 혼자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강돌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앞에는 어느새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이향의 뒷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도망쳐왔지만 결국 그는 그저 그녀의 탈출을 돕는 존재일 뿐이었던 것이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에 대해 다양한 소문을 전했다.
강돌은 여울가에 더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향 역시 마을을 떠난 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강돌이 그 사건 이후로 먼 곳을 떠돌며 이향을 잊지 못해 방황했다는 전설을 남겼다.